오늘 우리 K증시는 음력 기준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해피엔딩으로 마감하면서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모처럼 코스닥이 형보다 나은 아우 위상으로다가 코스피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전체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도 그놈의 토요타가 하드캐리했던 일본 니케이만 빼고요. 하여간 오늘 코스닥 불기둥 6포만한 그 장대 양봉, 여기는 모처럼 에코프로의 활약이 컸는데요. 현재 복역 중인 이동채 그 전 회장이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결국 낙방을 했지만 대신에 다음 3.1절 특사로 나올 것이라는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그때 나오면 이제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마침 3월 정기주총에서 곧바로 에코프로 액면 분할하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에코프로를 투 더 문, 그러니까 달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도 앞두고 있고 해서 오늘은 일단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음력 산타랠리가 오늘 드디어 절정으로 불을 뿜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음력 산타랠리가 온다고 주장해왔던 저로서는 정말 뿌듯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그동안 서로 하나 오르면 하나 끌어내리고 이렇게 수급의 라이벌 입장이 돼서 시소를 탔던, 그래서 그 주주들도 서로 상대편 까기 바빴던 그 섹터들 있잖아요. 앞에 에코프로가 대표로 있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AI 인공지능,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모두 다 사이좋게 동반 급등으로 마감을 한 거는 정말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음력 산타랠리의 절정이었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도 내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까지도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2거래일 더 이제 열립니다만, 제가 굳이 설 연휴 기간에는 제발 그 증시 과몰입을 좀 디톡스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주 남은 2거래일 뉴욕 증시 마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개장을 하는데, 바로 그 화요일 새벽에 뉴욕 증시 월요일장 마감만 결국 플러스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K 증시의 그거만 따라서 출발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뉴욕 증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조금 조정 받든가 하여튼 숨 고르기든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래서 우리 설 연휴 끝나고 첫 개장일인 화요일 새벽에는 반드시 미국이 상승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목, 금 뉴욕 증시 막 또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고 난리 치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털썩 자빠진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우리 K 증시 입장에서는. 하여간 간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새로 고침했고요. 엔비디아는 드디어 $700 고지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음력 2023년 마지막 날이니까 소회를 좀 제가 밝힌다면, 작년부터 내일 뉴스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음력 산타랠리가 마침내 이번에 찾아와 주었고, 다음 이제 지난 주말 뉴스에서 엔비디아 고점 부담에도 월가는 지금 섣불리 숏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재빠르게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 $700에서 순식간에 $800로 올렸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는 파티가 막바지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출구로 향할 그런 뜻이 없다. 그리고 갑자기 이번 주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그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왜 사람들이 실내에서 행사가 끝나도 밖에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안 나가잖아요, 잘. 집에 빨리 갈 필요 없다. 밖에 지금 저 상황이니까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약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파티는 더 연장이 됐다.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 내일 뉴스 그 라이브 때 현재 중동 사태가 비록 국제 유가만 봐서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그렇게 리스크 등급이 아직은 낮은데, 그럼에도 중동에서 그 무기 확보 경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그럼 우리 K 방산이 지금 그런 무기 계약 그 특성상 완전하게 거래가 성사되고 계약이 완료되지가 않은 건은 항상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된 사우디 등등 중동 방산 한류 국가들과의 공급이 정말 빙산의 일각 표현할 때처럼 그 밑에 빙산처럼 공개 안 된 게 훨씬 더 많다. 다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방산주들 상승률 상위권 전부 차지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4박 5일 설 연휴 동안에도 연준 임원들 연설하고 또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랑 사이온 뱅코프 이런 데 막 후드려 패면서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이걸로 연준 금리 인하를 앞당기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보는데요. 우선 작년 연말 그 연준 신임 이사에 지명된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임원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까지도 이제 연준 밖에 실물 경제 다루다가 이번에 연준에 막 들어온 인물이 바로 이 에이주리아나 쿠거인데요. 경력을 보면은 뭐 조지타운대 공공정책 교수 그리고 또 매달 미국 고용지표 발표하는 그 노동통계청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그냥 정말 숫자와 지표만을 정확하게 그 체크하는 이런 원칙주의자인데 간밤 연설에서 말하기를 현재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프로그레스 우리말로 진전이 자기는 만족스럽다. 그리고 또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놈의 2% 즉 연준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는 기준금리도 동결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놈의 2%냐 금리 동결을 연장하는 게 왜 안정적인 조치냐 막 이런 지금 발언들이 막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지난 화요일 네일뉴스에서 말했던 대로 드디어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나섰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등급을 이제 후려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정크로. 아니 아무리 로컬 은행이지만 그래도 뱅크자 들어가는 그 시중은행을 신용등급 정크로 깎아버리면 거기 고객들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측에서는 긴급 이사회 열어가지고 비상경영을 진두지휘할 일종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다가 알레한드로 디넬로라는 뉴욕 커뮤니티 측 자회사 CEO를 갖다 임명을 했는데 뭐 이분 경력이고 뭐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유태인입니다. 아니 그걸로 끝이야. 미국에서 은행권 비대위원장으로 유태인이면 뭐 설명 다 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 양반이 임명되자마자 공식 석상에서 현재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뱅크런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상업용 부동산 부채권 이거 비중 축소 내가 책임지고 맡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것도 또 다른 유태인들한테 뭐 처리 부탁하겠다 뭐 이런 거지. 내가 얘기하면 돼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정작 무디스가 정크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후려친 오늘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는 7%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간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 기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깎았지만 유동성 위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이렇게 봤어요. 런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 쉬고 토요일 아침에 마침내 까치까치 설날인데요. 이 세뱃돈이 또 이 설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연 초딩 조카 아니면 자녀들한테 얼마를 세뱃돈으로 주면 적당하냐 이걸로 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초등학생이 받고 싶은 세뱃돈 금액 1위는 5만 원. 반면에 이제 어른들이 주고 싶은 금액은 10,000원 이렇게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럼 결국 이제 합의점으로다가 3만 원을 주면 일단 초딩들한테 욕은 안 먹는 정도가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5만 원을 좀 주자. 요즘에 애들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 때는 차례 지내고 나면은 이제 각 그 학년별로 아버지 때 그다음에 나 때 뭐 이렇게 쭉 다 이제 순서대로 세배 드리는데 우리 때 이제 제가 희자 돌리는데 희자 돌리면 한 40명이었어. 그럼 그때 이제 애들 다 10,000원씩만 줘도 40만 원인 거야. 그 다음 이제 또 명절 때 초등학생은 세뱃돈이라도 받지만 다 큰 애들은 세뱃돈은 안 주면서 또 최대 리스크가 바로 어른들의 잔소리죠. 특히 참 고모나 작은엄마 이런 분들은 진짜 자기들 무슨 단톡방에서 화병 유발 멘트 같은 걸 뭐 서로 공유를 하는지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맞불 작전을 솔루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모가 너 장가 언제 가니 참 너 큰일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고모는 황혼 이혼 안 하세요? 요새 그거 유행이라던데 고모 유행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고모분은 불륜산악회 총무 맡아가지고 요새 등산하고 무릎팍이고 흙 떨어질 날이 없던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은엄마가 아우 얘 너 올해 장가 가서 바로 애 낳아도 너 환갑 때 초등학생이다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로 제가 그러는 작은엄마는 삼촌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벌써 지금 손주 봤을 텐데 많이 아쉬운가 봐요. 요즘도 생각 많이 나세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 이러다가 이제 큰 사단 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설 때 뉴스에서 뭐 친척들 간에 칼부림 이런 뉴스 올라오면 혹시 저희 집안인가 한번 잘 보세요. 하여간 우리 설이랑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제 춘절이 찾아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화끈하게 우리보다 2배는 더 긴 춘절 연휴에 들어가고 증시도 다음 주 내내 쭉 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이제 아직 그 개발도상국인 만큼 이런 명절 때의 의미가 더 큰 게 사실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도 특별히 1년 365일 어린이날이지 요즘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우리 약간 80년대처럼 야 이럴 때야말로 진짜 아끼지 말고 한번 신나게 먹고 쓰자. 1년에 한 번 요때 아니면 언제 돈 쓰겠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춘절 기간 동안 그 돼지고기 소비량 이것만 딱 봐도 그해 GDP 성장률이 대충 짐작이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ING 리서치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 지표를 가지고 춘절 소비를 가늠해 보자. 근데 지난 코로나 이후로 이번 춘절이 가장 부진한 소비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내수가 이러면은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중국 관광객들 소비 심리도 딱히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지급 준비율을 예상보다 크게 0.5%포인트 한 방에 이제 내린 것도 사실 이 춘절 소비만큼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강력하게 부양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였는데, 근데 이미 지난주였어도 그때는 연준 금리 인하도 시기가 늦춰질 그런 기미가 뚜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고려하면은 이렇게 빅스텝 금리 인하하기가 솔직히 좀 부담이 됐을 텐데, 그만큼 이제 의지가 지금 강력하고 또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중국 1월 CPI, PPI 둘 다 보니까 앞에 이제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요거는 물가 안정기라는 긍정적인 뜻인데 중국은 그냥 디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이 기미가 완연합니다. 특히 이제 내수 경기 바로미터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0.8% 마이너스 찍혀가지고 전달 0.3% 마이너스, 그리고 예상치 0.5% 마이너스, 이거 둘 다 배신 때려버린 수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벌써 4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입니다.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를 좀 선행하는 걸로 알려진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이건 진짜 더 심각한데 이게 이제 1월에 마이너스 2.5% 나와가지고 이거는 심지어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당장 지금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식을 제일 싫어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시진핑인데요. 결국 시진핑 리더십도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소비, 내수 경기,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도미노로 무너지고 결국 중산층이 붕괴되면은 시진핑 정권도 결국은 이제 끝장나는 거고요. 그때는 정말 험악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춘절은 시진핑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이딴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요 며칠 중국 그 SNS에서는 시진핑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췌장암은 정말 가장 그 암 중에서도 악성이고 이거 이제 걸렸다 하면 그냥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아무리 실시간 삭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런 포스팅이 이제는 해외까지 퍼져가지고 트위터랑 막 이런 데까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022년도 그때 시진핑이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문에 시진핑이 뇌종양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뇌 동맥류로 수술인지 시술인지 하여간 비슷한 거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맞긴 맞다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근데 이번에도 아예 사실 무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한 병원 관계자가 익명으로 시진핑이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아가지고 최근에 병원에 온 걸 봤는데 완전히 사람이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거의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이런 그 포스팅을 현지 SNS에 남긴 게 이제 그 화근이 됐는데, 마침내 오늘 중국의 한 매체가 시진핑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제 뭐가 피골이 상접하냐고, 통통하기만 하고 여전히 푸 닮았는데, 그래서 춘절 앞두고 민생 현장 방문한 그 현장 영상을 공개했는데, 근데 이게 또 2월 1일자 영상으로 돼 있거든요. 일단 겉으로만 봐서는 진짜 췌장암 4기 그 암 말기 환자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일주일 전 영상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걸 이제 와서 증거로 제시했다는 게 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외 지금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췌장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뭔가라도 하여튼 병에 걸린 게 맞다.
최장암 아니면 최소 장염 정도로 설사 정도는 했다 이거지. 그 와중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사실 뭐 이번에 미국 재무부 차관급 5명이 이제 중국 방문을 하는 일정인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은 못 만날 수도 있죠. 원래 공산당이 그런 또 의전 뭐 이런 그런 급 같은 것도 엄청 더럽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장관도 아닌 차관급이 왔는데 우리 주석이 어떻게 그런 잔바리들하고 겸상을 하겠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특사단이 중국에 가서 아마도 어떤 쇼부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미국 대선도 있겠다. 뭐 이를테면은 글쎄요, 뭐 이 자리에서 트럼프라는 단어를 입에 뭐 올릴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뭐 이제 중국에다가 관세를 심지어 60%까지 때려버리자는 이런 일각의 어떤 정신 나간 사람 목소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니네가 좀 알아서 자진납세를 그야말로 해라.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라도 미국에 투자해서 여기 공장 세우고 우리 미국 사람들 고용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 애들이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젠틀하게 앞에서 이제 웃으면서 뒤로는 약간 협박하는 이러려고 지금 중국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럼 또 여기서 불안감이 올라오는 게 혹시라도 미국이 중국하고 전기차 쪽에서 짝짝꿍을 해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 K배터리 2차전지 소재주들 이런 데가 또 소외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제 이미 GM하고 LG화학이 양극재 50만 톤 공급 계약 체결했잖아요. 이게 이제 NCM 배터리로만 구동하는 고성능 전기차 5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요. 근데 총 금액이 24조 7,500억. 야, 이것도 뭐 엄청나죠. 근데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나와서 사실상 오늘이 시장 반영되는 첫날이었는데 주가는 뭐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둘 다 뭐 그렇게 약발이 크지가 않았고요. 그냥 LG화학의 경우만 봐서는 간밤 미국에서 테슬라, 엘버말 이런 쪽 그 전기차하고 2차전지 소재들 오랜만에 반등한 분위기에다가 약간 프리미엄 더 얹어주는 요 정도 상승 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진짜 이거야말로 억가가 하나 있는 게 이번에 GM이랑 LG화학 계약한 물량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50만 톤인데 이게 2022년 이미 이제 양사가 MOU 그 체결할 때 그때 대략 90만 톤 이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 규모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냐. 요런 지금 지적이 있는데 제가 뭐 하루 이틀 뭐 너 개관 공매도 앞잡이 아니냐고 중국 스파이 아니냐고 왜 2차전지 자꾸 까냐고 오해도 많이 뭐 받고 있지만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GM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갑자기 또 앰뷸런스가 또 하여튼 난 아니야. 그 GM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미 50%씩 지분 투자해가지고 미국에 설립한 배터리 법인이 있잖아요. 얼티엄 셀즈라고. 여기 이제 배터리 팩 제조 공장인데 일단 미국 내에 뭐 배터리 플랜트 여러 곳을 건설하는 계획인데 이 중에서 이미 오하이오 공장은 뭐 완공돼가지고 가동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테네시는 올해 뭐 원래 1분기였는데 좀 미뤄졌고 그다음에 미시건은 올해 4분기였다가 연말로 지금 미뤄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가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GM하고 LG 화학하고 양측이 합의 하에 공장 설비 구축을 이제 조금 뭐 지연을 천천히 가도 된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LG화학이랑 계약한 양극재가 뭐 MOU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게 여기서 땡치는 게 아니라 일단 오하이오, 테네시 이렇게 두 곳에서 쓸 거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연말 미시간이나 이제 내년에도 쭉 계속 이제 공장 준설 들어가니까 그런데 공장 돌리기 시작하면 또 그때 가서 공급 계약을 추가를 하는 거다. 이게 팩트입니다. 어때요? 배터리 신도분들한테 드리는 제 설 선물로 괜찮은가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친척분들, 고모, 작은 엄마께도 이 내일 뉴스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저는 이제 설 특집 영상으로 또 연휴 때도 쉬지 않고 계속 인사드릴 테니까요. 바로 옆에 계신 가족분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방에 혼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쉬실 때도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